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의 철학 노트입니다. 이 책은 2025년 6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부분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윤호책주, 저자는 정지영님입니다. 이 책은 읽고 쓸수록 내일이 달라지는 101가지 철학자의 말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철학이 내 것이 될수록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하루가 달라진다. 매일 10분 헤매는 삶에서 해내는 삶이 되는 시간. 이 책은 인생에 닥치는 크고 작은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철학자의 지혜를 한 권으로 엮은 책입니다. 철학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철학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저자가 동서양을 아우르는 철학자들이 남긴 지혜들 가운데 하루를 바꾸고 내일을 다르게 만들어줄 101개의 문장을 엄선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철학자들의 지혜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 하루 한 문장씩 읽을 수 있는 명언을 선별하고 일상에 그 경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을 곁들였습니다. 매일 10분씩 철학자들의 말을 읽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어느새 삶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고 작은 실천이 모여 차츰 당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꿔놓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읽고 쓰고 붙이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철학책을 만든다. 이 책이 특별한 점은 단순히 읽는 것에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쓰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철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책 곳곳에는 핵심 철학자들의 문장을 읽고 다시 써보는 필사공간,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다이어리 공간, 철학자의 말을 바탕으로 하루를 어떻게 살지 계획하는 투두리스트 공간 등이 책 속 부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101일간의 골트레커를 통해 챌린지처럼 나의 철학 노트를 완성해 가다 보면 마지막 장을 펼칠 때쯤 지금과는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철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리감부터 떠올렸어요. 조금은 어렵고 무거운 개념 같았고 삶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조금 더 나에게 집중하고 단순한 독서를 넘어 삶을 정돈하는 시간을 찾아주는 최고의 책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읽고 쓸수록 내일이 달라지는 101가지 철학자의 말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읽고 쓸수록 내일이 달라지는 101가지 철학자의 말. 매일 10분 헤매는 삶에서 해내는 삶이 되는 시간. 철학이 내 것이 될수록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하루가 달라진다. 쇼펜하우어, 니체, 플라톤, 장자, 공자. 제자리 걸음인 삶을 다시 걷게 하는 철학 속으로 멈추어선 삶을 움직일 나 탐구하기. 왜 사는지에 대한 해답 찾기. 나답게 잘 사는 법 고민하기. 관계의 허들을 낮추는 생각 모으기. 제대로 말하고 깊이 듣기. 삶의 또 다른 문을 여는 생각 바꾸기. 행복한 내일을 위한 키워드 찾기. 들어가며 철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철학 노트는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삶의 결을 바꿔가는 책입니다. 철학자들의 지혜가 담긴 문장은 삶의 표면을 뚫고 들어와 마음속에 오래 머물며 새로운 질문을 남깁니다. 그 질문이 때론 불편하고 낯설지라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질문은 나를 깨우는 말이자 지금보다 더 주체적이고 명료하게 살아가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는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누구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정말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천천히 답을 써내려가는 책. 그것이 바로 나의 철학 노트입니다. 철학 노트를 꾸준히 써보면 어느 순간 문장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던 말이 내 하루와 연결되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변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며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물음이 따라 붙습니다. 철학이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였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철학은 삶을 더 견디게 하고 더 부드럽게 하며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어느 날 예전에 나였다며 피했을 질문에 조금 더 용감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철학자의 문장을 외운 결과가 아니라 그 문장을 나의 질문으로 바꾸며 천천히 내 안에 새긴 결과입니다. 철학은 정답을 줄 수는 없어도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 노트를 쓰는 당신에게 일어날 가장 조용하고 강한 변화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지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집니다. 이 책과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저자 정지영. 일장. 나를 알아야 삶이 움직인다. 나를 이해하는 철학 노트.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반복의 힘.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레테. 탁월함에 이르려면 먼저 연습이 필요하다. 이는 기술을 익힐 때와 마찬가지치다. 니코마코스 율리아. 탁월함이란 무엇일까요? 고대 그리스어 아레테로 표현되는 탁월함은 단순한 기술적 숙련이나 성공을 넘어 인간이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최상으로 발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운동선수에게는 경기력의 정점이고 음악가에게는 예술적 완성이며 인간으로서는 덕과 지혜가 조화된 삶의 상태입니다. 탁월함은 선천적 재능일까요? 후천적 노력의 결과일까요? 1993년 심리학자 안드레스 에릭슨은 세계적인 음악 콩쿠르에 참가한 바이올린 전공 학생들을 최고, 우수, 평범 세 그룹으로 나누고 연습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최고 그룹은 평균 1만 시간 이상 연습했고 우수 그룹은 7,800시간, 평범 그룹은 3,400시간에 그쳤습니다. 이후 이 연구는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알려졌으며 탁월함이 반복된 연습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의 기준을 단순한 기술이나 능력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좋은 삶이며 그 열쇠는 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덕은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니라 인간 교유의 기능성인 아레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성품과 습관을 뜻합니다. 아레테가 실현된 행복한 삶은 잘 조율된 악기의 선율처럼 조화로운 삶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여러 능력과 가능성을 그 역할에 맞게 발휘해야 진정한 만족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조율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듯 인격이 정돈되지 않으면 삶도 조화롭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근육 기억을 형성하듯
직장인이 매일의 루틴을 통해 전문성을 쌓고 학생은 꾸준한 학습을 통해 지식을 축적합니다.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로운 행동을 반복해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를 실천해야 절제의 미덕이 자랍니다. 이처럼 탁월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과 연습 속에서 길러집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화려한 한 번의 시도가 아니라 평범하지만 끈기 있는 매일의 훈련입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날을 만듭니다. 탁월함을 향한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 아니라 매일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플라톤의 제자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다.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자연과학 등등 서양 학문의 거의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 노자의 자지자명.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밝은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도덕경. 도가 사상의 시작을 연 노자는 중국 춘추시대 말의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는 도를 철학적으로 체계화하고 인위적 개입을 줄이며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무의자연을 핵심 사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선약수라는 말처럼 물처럼 유연하고 부드러운 삶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노자는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의자연은 자연의 이치에 따르고 때에 맞게 행동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몸과 마음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세 가지 삶의 태도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인자진은 타인을 아는 지혜입니다. 단순히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려는 태도입니다. 노자는 모든 존재가 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기에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는 일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배려하면 관계가 깊어지고 조화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자지자명은 자신을 아는 깨달음입니다. 성격, 감정, 욕망을 인식하지 못하며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립니다. 반면에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평정을 유지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도 감성지능에서 자기인식을 감정조절과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자승자강은 자신을 이겨내는 강인함입니다. 노자는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더 큰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내면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도와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대나무처럼 유연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자신을 더 깊이 아는 계기가 되고 자기 이해는 스스로를 이겨내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경쟁과 비교가 일상의 시대에 노자의 지혜는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물처럼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억지보다는 조화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노자가 전한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노자는 도가 사상의 창시자로 도덕경을 통해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무의 삶을 강조했다. 그는 인의와 욕망을 경계하며 억지로 세상을 바꾸기보다 흐름에 맡기는 지혜를 추구했다. 말없는 가르침, 행하지 않음으로 이루는 상같은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인간과 자연, 권력과 자아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했다. 약한 나를 받아들일 용기, 누스바움의 연약한 선, 불확실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용기. 그것이 바로 윤리적 삶의 바탕이 된다. 연약한 성. 인간은 보기보다 훨씬 약한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작은 실현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연약한 선에서 이러한 연약함을 윤리적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누스바움은 덕이나 행복, 사랑 같은 윤리적 가치가 개인의 의지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언제든 예기치 못한 고통과 슬픔을 마주할 수 있으며 도덕적 신념조차 외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는 윤리란 신념을 확고하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확실성과 취약성을 인정하고 감내하는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윤리적 삶은 굳건한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유연하게 성장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누스바움은 덕을 두고 한번 완성되면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 아닌 매일 돌봐야 하는 연약한 식물에 비유합니다. 이는 취약성을 숨기기보다 그 속에서 가치와 용기를 발견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누스바움은 인간을 이성만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에 깊이 영향을 받는 존재로 봅니다. 따라서 윤리적 삶에는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드러내는 용기.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 비난과 거절을 감수하는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휴스턴 대학교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브레네 브라운도 비슷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취약함을 감추려 할수록 수치심과 두려움이 커지며 오히려 이를 인정할 때 진정한 관계와 공감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누스바움이 말하는 연약한 선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할 윤리적 중심을 뜻합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그 연약한 덕분에 더 따뜻하고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삶이 더 진실하고 풍요롭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취약성의 인정, 공감을 낳고 공동체의 연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누스바움, 인간다움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취약함 속에 서로를 돌보고 연결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바로 그 연약함 덕분에 더 따뜻하고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사 누스바움은 미국의 정치 철학자이자 윤리학자로 인간의 존엄과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을 깊이 탐구해왔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알려주는 걸 넘어서 내 삶의 리듬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어요. 철학자의 말을 따라 쓰고 스티커를 붙이면서 필사의 기쁨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